차트상의 위치를 보고, 자 5월선 밑에 있네, 이평선이 역배열이네, 일단 패스를 하자. 또 차트가 다 깨졌네, 이평선도 이탈하고 또 패스를 하자. 그나마 제일 낫네. 안녕하세요, 대구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주식 공부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료가 넘쳐서 걸러내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는 굉장히 차고 넘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면 네이버 증권에 보면 거래 상위 종목, 상승 종목, 하락 종목과 같이 보기 쉽게 나열이 돼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거래 상위 종목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거래 상위에는 코덱스 200 선물 2배짜리가 있으면, 아, 사람들이나 시장은 지금 하락을 많이 보고 있구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평소에 100만원으로 거래를 했으면 지금 시장이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높으니까 대부분의 종목들도 영향을 받겠네, 비중을 조금 축소해서 매매를 하자 라고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가 있어요. 코스닥도 빠질 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죠. 코스피 뿐만 아니라 코스닥 거래도 조금 비중을 축소해야겠다. 코스닥에서 시가 상위 종목에 있는 2차전지나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생각보다 많이 눌릴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 관 투자는 조금 피하자 라는 시나리오를 또 세워볼 수 있어요. 우리로 라는 기업이 또 거래 상위 종목에 있어요. 제가 전 영상에 올려드렸듯이 특징주 우리로라고 치면 얘는 양자암호 관련주네 라고 하면서 양자암호가 왜 최근에 이슈가 되고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는지를 공부를 해보면 돼요.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네이버에 검색 하나만 해도 충분히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양자암호가 뜨는 이유는 한국, 미국, 일본 세 지역이 만나서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분쟁을 하는 거를 암시를 하고, 그러면 양자암호라는 그 하나의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했죠. 그러면 소금 관련주들이 강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강했고 지금도 인상가가 소금 관련주기 때문에 다음에 또 방류를 한다고 하면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또 체크를 해봐야지 하면서 하나씩 데이터를 쌓아놓는 작업에 꽤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게 저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업종 상위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테마 상위에는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시장 혹은 네이버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 자료가 있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찾아보지 않고 숟가락을 입 앞에 떠먹여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 더 보면 하나증권이나 각 증권사에서는 매일 매달 나오는 일정표가 있어요. 그거를 참고해서 그달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슈에 따른 관련주는 어떤 게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9월 이슈를 보면 9월 1일에는 유럽 당뇨병 학회가 있네, 삼성전자의 테크데이 행사도 있고 로보월드 행사도 있으니까 당뇨병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당뇨병 학회에는 어떤 기업이 참가를 하고 그 다음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그때 각 기업들의 차트 자리와 수급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체크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을 세워보는 거예요. 또 다르게 삼성전자 테크데이 때는 어떤 기술이 공개가 되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지, 기술이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체크를 해보는 거죠. 로보월드라고 하면 로봇 관련주에 대한 재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9월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청량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와 가장 관련이 깊고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는 관련 기업들을 추려내고 차트나 수급이나 과거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미리 다 준비를 하는 거죠. 현재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다음날, 다음주, 다음 달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예습을 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지, 차트를 본다면 언제 손절을 하고 언제 수익 실현을 할지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예요. 국내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고, 미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지수를 보면 돼요. 코스피 차트를 이렇게 띄워볼게요. 제가 감히 차트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서 2475까지 눌릴 가능성도 있고 5일선에 간당간당하게 걸쳐 있는 거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각 증시의 영향으로 충분히 저 자리를 이탈한다면 박스권을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좀 애매한 자리네. 종목당 비중을 너무 강하게 실지 말고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매매를 해보자라는 시나리오를 세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볼 수가 있어요. 네이버 증권에서. 그러면
개인만 사네. 외국인이나 기관은 털고 있고 차익, 비차익도 매도세니까 시장이 강할 수가 없는 시장이겠네. 그러면 코스피에서는 생각보다 상승의 종목보다는 하락의 종목이 많을 수가 있겠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도 지수를 보면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의 중심 정도의 위치를 해 있으니까 거래를 한다면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위주의 거래를 하는 게 맞고, 현재 자리가 상방인지 하방으로 갈지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이나 확신을 가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코스피에서 봤듯이 코스닥은 현재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같이 사고 있네. 근데 기관은 팔고 있네. 프로그램 매매 동향은 차익은 마이너스 9억으로 거의 미미하게 팔고 있지만 비차익은 569억 정도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네. 그러면 코스닥 종목에서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한쪽으로 거의 미미하게 쏠릴 수도 있으니까 종목을 먼저 보고 지수를 볼 건지 지수를 먼저 보고 종목을 볼 건지에 대해서는 각자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종합적으로 종목을 찾아야 돼요. 자, 9월에는 아이폰 15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독일 국제 가전 박람회 2023 배터리 코리아도 있고요. 우선 이 종목만 봐보죠. 아이폰 관련주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LG 이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삼성전기를 대표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LG 이노텍은 차트상의 위치를 보고, 자, 5월선 밑에 있네. 이평선이 역배열이네. 일단 패스를 하자. 하이비전 시스템도 차트가 다 깨졌네. 이평선도 이탈하고 또 패스를 하자. 삼성전기가 그나마 제일 낫네. 위에 저항대가 좀 있지만 이평선이 조금 모여야 하는 기간도 있고, 테슬라 관련 5조 원대 카메라 모듈 공급에 대한 제공시 기한도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들어가도 되고, 그나마 세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기가 투자가 제일 괜찮을 수가 있겠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독일 가전 박람회에서는 세계 3대 IT 가전 박람회, 로봇, AI,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이와 같은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테니까 어떤 걸 봐야 되는지를 또 찾아보는 거예요. 코스닥의 주요 시총 상위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로봇이에요.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로봇은 대장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 뉴로메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찍히는 유일한 종목, 몇 안 되는 종목인 SPG가 있어요. 그러면 로봇 대장주 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상의 위치를 보고 각 사람들마다 자기가 보는 보조지표나 차트를 본다든지 기업 분석을 한다든지 중요한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고 투자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자, SPG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실적이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 기업 중에 몇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해요. 일본의 그 감속기를 국산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차트를 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자리도 괜찮네, 충분히 접근해서 먹을 자리가 이 정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가를 정하고 손절가를 정하고 매도가도 정하는 거예요. 또 2023 배터리 코리아에 행사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 LNF 이런 코스닥 지수를 결정하는 확률이 높은 2차전지 기업을 보면 2023 배터리 코리아라고 하면 뭔가 혁신적인 걸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추구하는 거는 뭔지, 발표할 거는 어떤 게 있는지 예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개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포스코 그룹주가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이 세 가지 기업 중에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에 대한 매매를 고려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와 같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기업에 대한 공부가 미리 돼 있으면 어떤 기업인지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충분히 앞에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더 깊이 들어갈 때, 내가 공부를 하지 못했을 때, 이 기업에 대한 파악이 안 됐을 때 어떤 것을 공부를 하는지도 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24시간이 모자라요. 저는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글이나 떠오르는 아이디어도 많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보고 주식을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나중에는 전업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투자가 하나의 또 다른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현재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캐시카우를 근로소득으로 얻고 있어요. 주식으로는 프리캐시플로우라고 부수입으로 얻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건데, 직장인들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종목을 찾기 위해서라든지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 매도가를 미리 입력을 해서 다음날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매도가 진행되게끔 설정을 해놓는다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 작업이 모두 필요해요. 제가 시간이 많아서 매일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지, 제가 맨날 핸드폰을 보고 직장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직장인들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거나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제 영상을 참고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